얘를 최초로 받아들이는 게 식물이란 말이야. 그러면 식물이 뭔가를 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생산자를 기준으로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얘가 뭐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본단 말이야. 그래서 물질의 생산과 소비라고 얘기해서 물질 소비를 하기 위해서 생산자를 기준으로 첫 번째 총 생산량이라는 게 나온다. 자, 총 생산량은 총 광합성량이야. 왜냐하면 생산은 생산자밖에 안 하니까 얘는 소비자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야. 그럼 내가 전체 광합성을 했는 양은 순 생산량 플러스 호흡량이 된다. 그러면 호흡이라는 거는 소비하는 거야. 내가 전체 만들어지는 생산량은 내가 소비를 하고 남은 순 생산량, 이게 순 광합성량이다. 그렇지? 그럼 우리가 총 생산은 총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빛의 세기가 있으면 무조건 광합성을 하기 시작한다 라고 해서 원래 첫 파트에 이 그래프가 나온다. 이 그래프 이해하는지 모르겠다.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자, 밑에는 CO2 방출량이라고 나오고 얘는 제로야. 위에는 CO2 흡수야. 그다음 여기는 빛의 세기다. 그럼 당연히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해야 되겠지. 근데 우리는 빛의 세기가 0일 때 생각해야 된다. 빛의 세기가 0이다. 그러면 순 생산량이고 찌라리고 뭐 없어. 왜냐면 에너지를 받지 않잖아. 빛 에너지가 있어야지 얘가 광합성을 하잖아. 그럼 얘가 오직 하는 건 뭐밖에 없느냐면 호흡밖에 못한다. 그럼 그래프가 시작하는 지점, 여기가 뭐가 되냐면 호흡량이야. 야의 호흡량, 식물의 호흡량. 그래서 요 지점이야.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CO2를 방출한다. 방출하는 거는 호흡을 한다 이 말이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0일 때 CO2 방출량 시작점이 이 식물이 호흡한 약이야. 그 다음에 빛이 이제 주어지잖아. 주어지면 그때부터는 얘가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면 빛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얘가 위쪽으로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요 지점에서 그래프가 딱 맞나? Y축을 읽으면 호흡량이 CO2 방출량이 이만큼이었는데 내가 빛이 주어지니까 CO2 방출량이 점점 줄어들지. 호흡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 호흡량은 항상 일정해. 얘는 흡수하는 거와 방출하는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야. 했는 값. 그럼 내가 빛의 세기가 0일 때는 방출만 하고 있겠지. 근데 빛이 주어지면 내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CO2를 흡수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 0이라는 지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흡수하는 거와 방출하는 양이 같아지는 지점이거든. 이해했지? 그럼 우리가 CO2를 흡수한다는 얘기는 얘가 뭐 하는 거니?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고, CO2를 방출한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다? 호흡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요 지점의 빛의 세기에서는 흡수하는 거와 방출하는 게 똑같아진다.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은 지점이야. 그러면 내가 광합성하는 거와 광합성 만들어내는 거와 쓰는 양이 똑같아지는 지점이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빛의 세기를 보상점이라고 얘기를 해. 앞부분에 내가 얘기를 보충해 주는 거다. 이거 통합과 갈 때 보상점. 보상점은 점이라는 건 빛의 세기다. 보상되는 빛의 세기라는 얘기거든. 뭘 보상받아? 이때까지 내가 마이너스였던 거를 이제서야 다 보상받은 거야. 그러니까 쌤쌤 된 거야. 내가 쓰는 거나 버는 게 똑같아지는 지점인 거지. 그러면 이 보상점부터 식물이 뭐 하냐면 생존을 할 수 있다. 보상점 이하의 빛의 세기에서는 식물이 못 산다. 말라 죽어. 왜냐하면 쓰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내 말 이해했나? 호흡은 일정한데 만드는 게 없어. 식물은 남 거를 먹을 수 없잖아. 그럼 유기물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얘는 삐쩍삐쩍 말라가다가 죽는 거야. 보상점부터 생존할 수 있다. 그럼 보상점 이상이 되었다. 그럼 이제 내가 손익분기점을 넘는 거야. 이제 내가 남아.
광합성량, 흡수하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진다. 많아지다가 결국은 일정해져. 빛의 세기가 증가한다고 해서 하염없이 증가하진 않는다. 식물이 빛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 어차피 엽록소에 사는 거니까. 그래서 최대로 흡수를 하기, 최대의 빛의 세기, 그러니까 광합성량이 최대인 지점에서의 최소한의 빛의 세기를 우리는 광포화점이라고 얘기를 해. 빛이 포화됐다고. 근데 이 광포화점은 너한테 중요하게 안 묻는다. 중요한 거는 보상점이야. 보상점이 되어야지만 살아. 보상점 이상이 되잖아? 그러면 살아가면서 큰다. 생장을 하는 거야. 부피도 커지고 키도 커지고. 그래서 보상점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너 앞에서 음지식물, 양지식물 배웠거든. 기억나나? 음지식물, 양지식물 보면 음지와 양지는 빛의 세기에 따라서 적응한 한 형태야. 음지는 빛의 세기 약한 곳에서 살아남는 거고 양지는 빛이 강한 곳에서 살아남는 거야. 이 음지가 문제다. 음지든 양지든 보상점이 똑같으면 음지는 다 죽거든. 빛이 그만큼 도달을 안 해. 그래서 음지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음지가 보상점을 낮춰버려. 그러면 훨씬 낮은 약한 빛의 세기에서도 얘는 뭐 할 수 있냐면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게 음지식물이다. 그래서 음지식물을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된다. 양지보다는 훨씬 보상점이 낮다. 그래서 낮은 빛의, 약한 빛의 세기에서도 얘는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 게 음지식물에 적응의 한 결과야. 이게 빛에서 나오는 그래프지. 기억나는 건 모르겠다. 이거 통합과학 때 했을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노란 그래프에서 야의 총 생산량이 뭐냐 이 말이야. 총 생산량은 빛이 주어지면 무조건 생산을 하는 거잖아.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럼 내가 요 보상점이래. 여기 광포화점을 기준으로 광포화점의 빛의 세기에서의 총 광합성량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야. 이게 총이야, 총. 이만큼이 총 광합성량이야. 내가 이만큼을 다 만들어내는 거야. 빛이 주어지면 무조건 얘는 다 한단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호흡량은 내가 이만큼이라고 그랬잖아. 여기가 뭐가 되냐면 호흡량이야. 호흡량은 내가 일정하다 그랬잖아. 여기서부터 여기잖아, 이만큼. 나머지 얘가 뭐냐면 이제 남아 도는 거거든. 얘가 순 생산량이야. 그래서 총은 호흡 플러스 순이다. 호흡량은 빛의 세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빛의 세게 영향을 받는 거는 이제 남아 도는 거와 총 생산량에 영향을 받는 거겠지. 그래서 호흡량, 순 생산량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너가 또 알아야 되는 개념이 뭐냐? 호흡은 내가 쓰는 거야. 맞잖아. 내가 쓰는 거야. 그러면 이 순 생산량 가지고 얘는 뭐하냐 이 말이야. 순수하게 남는 것 가지고 얘는 뭐하냐. 이 가지고 뭐하겠니? 뭐하겠어 남는 것 가지고. 커야지. 맞지? 지가 커야 되잖아.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생장량이라고 얘기한다. 플러스 이걸로 뭐 하냐면 피식을 당해. 잡아먹힌다고. 누구한테? 1차 소비자한테. 지가 크기도 하지만 잡아먹히기도 하는 게 남는 거야. 살찌운다고 얘기했잖아. 플러스 낙엽 고사량이다. 겨울 되고 뭐 가을 되고 하면 낙엽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얘가 말라 비틀어진 가지도 있고 잎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낙엽 고사야. 그래서 순 생산량은 생장량, 피식량, 낙엽 고사량을 포함하는 게 순 생산량이다. 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얘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프가 하나 더 나온다. 이거는 생진 처음 듣는 거잖아. 자, 내가 식물이 있어. 매니의 그래프가 나온다. 얘가 뭐가 되냐면 총 생산량이라고 나온다. 다음에 하나 더는 그래프가 밑에 깔린다. 얘가 순 생산량이야. 그럼 내가 T1 지점에서의 호흡량이 얼만큼이냐 물어보거든. 이 그래프를 주고. 응?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지?
T1 지점에서의 총 생산량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잖아. 시간이 지날수록 식물 군집의 총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는 거야. 이 그래프는 이해되지? 얘가 증가하면 순 생산량도 같이 증가해. 증가되는 폭이 나중에 이렇게 떨어지지만 그냥 그래프를 보면 그럼 T1 지점에 수는 이만큼인 거야. 그래프를 읽으면. 그럼 내가 호흡량을 얘기하라 그러면 호흡량은 이만큼이겠지. 총은 순 플러스 호흡이니까 내 말 이해되나? 그래프 볼 수 있어야 돼. 총 생산량은 순 생산량 플러스 호흡량이야. 오케이? 그럼 이 순 생산량에 포함되는 게 뭐가 있냐면 또 선이 막 나타난다. 어쩌고 저쩌고 막 나타나. 그럼 이거는 뭐 나무에 따라 다른 거야.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돼. 생장량. 위에는 뭐 피식량 이렇게 나온다. 생장량, 피식량. 얘들은 다 어디에 포함되냐면 순 생산량에 포함되는 거지. 오케이? 이해나? 요게 생장량. 얘가 피식량이야. 그럼 나머지 이만큼에 해당되는 게 뭐겠노? 낙엽 고사량이야. 그래프 볼 수 아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생장량이죠. 어차피 그래프 여기서 만나잖아. 맞지? 요만큼이 무슨 양이 되는 거야? 피식량이 되는 거지. 나머지 얘가 뭐가 되는 건데? 낙엽 고사량이야. 어쨌든 순 생산량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야들이라고. 요 안에 포함되는 범주에 포함되는 게 요 양이야 라는 거야. 이 그래프 나오면 맨날 물어보는 게 호흡량이 얼만큼이니? 라고 물어보기도 한다. 반대로 얘가 호흡량이라고 적혀 있었어. 그러면 요 사이가 뭐가 되냐면 순 생산량이 되는 거야. 이해했지? 응? 그게 요 식과 요 그래프를 연결시키는 방법이다. 생태가 약간 짜증난다. 새로운 용어도 많고 이상하게 분석하는 게 많다. 이건 됐잖아. 근데 내가 여기 뭘 적어놨냐면 1차 소비자라는 단어가 나왔어. 1차 소비자한테 먹히는 게 요만큼이야. 야의 피식량. 그러면 1차 식물의 생산자의 피식량은 누구랑 똑같냐면 1차 소비자의 섭식량하고 똑같은 거야. 이건 결과를 낸다. 1차 소비자가 식물이 먹혔어. 누구한테 먹혔어? 1차 소비자한테. 그럼 1차 소비자는 얼만큼 먹었니? 식물이 먹힌 것만큼 먹은 거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 1차 소비자의 무슨 양? 섭식량이야. 1차 소비자는 초식동물이다. 토끼 뭐 이런 것들. 야의 섭식량은 지가 이만큼 토끼가 풀을 뜯어 먹었는 거야. 그치? 그럼 그거 가지고 얘가 뭘 하잖아. 뭐를 하겠니? 야도 호흡하겠지. 호흡해야 에너지를 우리 앞에서 했잖아. 호흡을 해야 뭘 만들어낼 수 있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 됐어? 호흡하잖아? 그럼 뭐 하겠니? 똥 싸. 먹었으면 싸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에너지를 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싸야 되겠지. 이걸 배출량이라 그래. 식물은 배출을 안 한다. 배설 기간이 없잖아. 똥도 안 싸고. 그 배출량이야. 플러스 뭐 할까? 야도 생장을 해야 돼. 그럼 또 뭐 할까? 먹혀야 돼. 누구한테 먹혀야 돼? 2차 소비자한테. 이해지? 그러면 야는 내 몸 밖으로 버리는 거야. 나머지는 내 몸 안에서 이용하는 거거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화량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출량 빼고 나머지가 얘가 동화했는 거야. 동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동화량이라고 얘기를 한다. 됐니? 됐지? 그럼 여기도 봐봐. 내가 양으로 그리면 이게 생산자야. 생산자에 얘가 호흡이고 얘가 순생산량이야. 그럼 순생산량 중에 일부가 요만큼이 어디로 갔냐면 1차 소비자한테 갔어. 이해했지? 이 1차 소비자한테 갔던 양의 일부분이 누구한테 가느냐면 누구한테 가지?
누구한테? 2차 소비자한테 간 거야. 그러면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로 가면 갈수록 얘들이 얻는 에너지의 양은 점점 어떻게 되지? 감소해. 이해했나? 에너지의 양이 어떻게 된다고? 감소해. 라는 게 여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야. 됐니? 식물한테 유입되는 태양의 빛 에너지가 식물이 지가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한 나머지가 전달되는 거야. 그 전달되는 것 중에 또 지가 쓰고 똥 싸고 어쩌고 나머지가 또 전달되는 거야. 그래서 상위로 가면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 양은 점점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라고 배웠나? 안 배웠나? 배웠을걸? 알았지? 그게 이 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너희는 2차 소비자까지는 알 필요 없고 1차 소비자와 식물의 관계,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나오면 너가 양을 잃는 방법은 이식하고 연결을 할 수 있냐 라는 문제가 나온다. 생태가 쉬운 듯 하면서 어렵대. 분석하기가. 됐지?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을 할 건데 일단 물질의 순환부터 보자.